오늘 우리 K증시 주인공은 또 에코프로였습니다. 이제는 사상 최고치 정도는 뭐 감흥도 없고 드디어 종가 기준 100만 원 위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100만 원 위로 안착인지 정착인지 조금 시간을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딱 신기한 거는 이번 썸머랠리 들어서 이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 시소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날은 삼성전자가 오늘처럼 조정을 받고, 또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날은 에코프로가 반락을 합니다. 아니,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하고 라이벌인가요? 한때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그랬죠. 애플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주가가 달나라로 가버렸지만, 그러기 전에는 뉴욕 증시 애플 주가랑 우리 삼성전자 주가랑 이렇게 반대로 시소처럼 움직이던 롱숏 트레이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현재 K증시에서 에코프로랑 삼성전자가 그것도 소속도 하나는 코스닥이고 하나는 코스피고, 또 업종도 하나는 2차전지 소재고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인데, 이렇게 엄연히 다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만큼 저는 이번 서머랠리가 개인들 주도의 그런 포모 기반의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이 이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에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지만, 어쨌든 당일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뭐래도 개인들의 수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은 적당히 개인들한테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혹은 공매도 쳤다가 비자발적 공매도 청산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관 포지션은 뭐 이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냥 외국인한테 액팅 얼롱해서 적당히 따라가거나 아니면 거의 단타 세력으로 그날 대응을 합니다. 근데 참 에코프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이거야말로 이미 동학개미 혁명이 아닌가. 왜냐면은 지난 코로나 때, 그때 동학개미 운동은 전부 그 장사치들하고 마바라들, 그 강의파리, 책파리, 그리고 유튜브 영상파리들만 돈을 벌었고요. 정작 개인들은 전부 고점에서 물량 이빠이 받아먹고 완전히 배 터져버렸잖아요. 진짜 그 동학 농민운동 당시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들 전부 그 학살당한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 10만전자 4,000피 외쳤던 놈들이 얼굴 버젓이 쳐들고 다니면서 계속 주식 사라고 나대는 게 참 기가 막히기도 한데, 아니 왜 우리 이 한민족은 정의구현이나 복수를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 맨날 침략을 당하고도 나중에 식민지로까지 먹혔잖아.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도 반드시 그 신상필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습게 여기질 못한다고. 하여튼 근데 이번 에코프로의 경우는 진짜로 개미들이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동학개미 운동의 성과라고 부를만 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와중에도 승리한 개미들보다 진짜 더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죠. 바로 2차 동학개미 운동을 일으킨 모집책들. 그게 이제 다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미리미리 회원 모집해가지고 전투에서 쓸 무기 사용법으로 책이나 영상 이런 거 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도 확실하게 수업료 낼 거 내고 승리를 해서 돈도 챙겼으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동학개미 운동 성공사로 남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개인주주분들은 과거에 그 어떤 밈 주식 투자자들하고 또 다른 게, 여기서 또 밈 주식이라고 했다고 또 에코프로 비하한다고 그러실까봐, 원래 밈 주식이라는 말이 뭐 버블의 최상위급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시대의 종목,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사랑한 종목,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 새로운 기술, OCI, 셀트리온 다 우량 기업들이었고요. 아직도 여기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여튼 이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런 역대 그런 주식들하고 완전히 딴판인 게, 여기 이제 어차피 신용이 불가능하고 절반 이상의 주주분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수익이 왕창 났던 분들이라, 기존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고점에서 한 방씩 물량 투하하고 겁 좀 준다고 해서 쉽게 주식을 내줄 그런 새가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신용리수 마구 땡겨서 비투한 그 개인들이 담보 비율 낮아지고 아침마다 문자 받고 그러면은 이제 청산당할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여기 쫄아가지고 공매도 조금만 때려도 에라 모르겠다 물량 내던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공매도가 약발이 쫙쫙 잘 먹혀드니까 그때부터 더 신나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막 그 설쳐되는데, 이 에코프로는 이미 그 과정을 그 82만 원대 한번 겪고, 그때 이제 49만 원까지 갔다가 또 그 후에는 신용 불가 종목이 돼버리면서 오히려 담금질을 한번 세게 겪고 난 뒤에 진짜 초합금 무쇠급으로다가 마인드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을 투하하면은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내.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주당 이 100만 원짜리 이 비싼 종목을 공매도 세력들이 10만 주씩 한 방에 공매도 때려도 차트가 쉽게 부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헛손질하는 게 늘어날수록 그 공매도 세력들이 갚아야 될 비용만 늘어나는 거고, 지금 거의 상방에 완전히 물려가지고 상환이고 뭐고 그냥 거의 자포자기식으로 먼 산만 쳐다보는 그런 공매도 대차 거래 물량도 엄청나게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걸 다 이제 떠나가지고, 원래 주가에서 모든 재료보다 우선하는 게 수급이라고, 한 투수 한 3명이 공을 열심히 막 던지는데 포수는 한 10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주니까, 그럼 결국 누가 팔이 빠지겠냐고. 누가 이게 공이 떨어지든 팔이 빠지든 하여튼 승부가 뻔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투수들이 다 떠나버리고 포수만 남아서 다리 벌리고 앉아가지고 공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타자가 공을 도대체 어떻게 치겠어요? 누군가 던져야지 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적당할 때 먹고 분위기 봐서 일찍 빠지자. 이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K 증시에서는 말씀드립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정말 햇빛이 났어요. 근데 수해 피해 입은 분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해 뜨고 물 다 빠지면서 이 참상을 보고 나면 참 진짜 일종의 대비 효과로 더 이게 훤하게 막막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복 때는 제가 이번에 호우 피해가 좀 있었던 그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삼계탕 대접 번개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중부지방이요. 이제 말복은 8월 10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그 전에 라이브 때 충분히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부지방 어디로 가든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바로 1박 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이제 기대가 큰 만큼 테슬라 측에서도 부담이 좀 클 것 같죠. 만약에 이번에 숫자가 예상에 못 미치면 그만큼 꿈과 희망을 심어줄 요 코멘트라도 뻐꾸기라도 좀 일론 머스크가 날려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테슬라 주가는 이제 홀몸이 아니에요. 당일 우리 K증시 2차 전지주들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역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지 어떨지, 일론 머스크가 한국말을 모르니까 어떨지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에코프로의 존재는 당연히 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새벽에 테슬라 주가가 3%또 올라가지고 이제는 거의 $300 부근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요게 또 오늘 에코프로를 비롯해가지고 K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역시 작용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물론 테슬라 주가 오늘 3% 상승한 거는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었죠. 드디어 테슬라에서 나오는 사이버 트럭이 생산에 들어갔다는 이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트럭 처음 공개하고 우리가 대량 생산에 돌입하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던 그 시점보다 지금 벌써 한 3년 연기가 됐지만, 그래도 지금 마침 때가 좋은 게 미국 IRA 보조금 대상 차종에 테슬라가 깔끔하게 들어간 거, 그게 확인되고 난 직후에 이 사이버 트럭이 시판이 이제 임박했다는, 이게 또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다고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대규모 생산을 늘리려면 또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자금 조달 방법이 핵심인데, 테슬라는 ABS, 그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말고 우리말로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거 발행을 통해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조달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테슬라가 K 증시 종목이었으면 100% 유상증자로 또 주식 찍어냈을 겁니다. 왜? 이 ABS만 해도 아무리 뭐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낮은 그런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는 해도 이것도 부채거든요. 회사채하고 차이가 물론 신용등급도 필요하긴 하지만, 먼저 사측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뭐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같은 이런 고정자산에 가까운 이런 걸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자를 내긴 냅니다. 근데 우리 K증시 기업들은 뻑하면 삼자배정 유상증자야. 왜? 이거는 이자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기존 주주들한테 강매시키면은 부담 없이 돈을 땡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유증 실패라고 하면은 주가 바로 날아가는 거니까 사측에서도 뭐 완전히 배짱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위 1% 투자자들은 절대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혹은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의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이미 오늘 저녁에 다 미리 파악을 하고 투자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있어봐. 흥분하다가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를 빼먹었네요. 자, 앞에서 삼성전자 얘기 나왔는데,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접수하면서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이 된 UBS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요즘 솔직히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 예상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반기 기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기존 2억 4,300만 대에서 이번에 2억 3천만 대로 약 10% 정도 하향 조정을 한다고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MZ 세대의 삼성전자 그 브랜드 선호도가 특별히 좋아질 모멘텀이 없다. 애플을 제칠 만한 특히 이제 그런 기적적인 뭔가가 없다. 이거랑 일맥상통하죠. 대신에 UBS 측에서는 반도체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D램의 경우는 올해 3분기부터 그리고 낸드는 4분기부터 가격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것이라는 이 가정하에 삼성전자 투자 의견 매수에다가 목표가는 91,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이제 JP모간이 SK 하이닉스 같은 K 메모리 대장주에 대해서 이제 챗 GPT를 비롯한 AI 그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2032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특히 초기 도입 단계인 올해 2023년부터 2027년 사이 AI 서버의 평균 연성장률이 36%로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성장률 아닌가요? 하여튼 요걸 가정할 때 SK 하이닉스 목표가는 15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매수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이 JP모간은 우리 K 카지노 업종 분석도 자료를 냈는데 일단 요거는 냉온탕격으로 강원랜드는 냉탕에 집어넣고 파라다이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수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느리다고 특히 이제 내국인 카지노 이용객 비중이 여기 높은데 코로나 때 일명 그레이 마켓 즉 불법 온라인 카지노 혹은 홀덤바 이런 게 너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강원랜드까지 올 손님들을 중간에서 채간다 이런 식으로 분석했어요. 참 외국인 투자자 보기에 부끄러운 대목인데 하여튼 그래서 기존 목표가 23,000원의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였던 강원랜드를 오늘 목표가 19,500원에 투자 의견도 중립으로 후려쳤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의 경우는 아직 중국 VIP 고객의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포텐셜이 남아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18,000원에서 오늘 19,500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의 중립에서 오늘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삼성 전기에 대해서 목표가 기존 17만 5천원을 오늘 18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골드만삭스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조금 차가운 시선인데 요즘 주가가 겨우 조금 살아나는 듯 하지만 여전히 LCD 마진의 부진 그리고 OLED TV하고 스마트워치 출하량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목표가는 다시 12,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 의견은 매도로 역시 후려쳤습니다. 다음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계 리포트가 될 텐데요. 모간 스탠리가 오늘 이제 K 배터리 관련 보고서에서 LG 화학의 목표가는 77만 원의 투자 의견 이퀄웨이 즉 시장 비중으로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가 16만 원의 투자 의견 매도로 또 한 번 후려쳤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놓고 공매도 지령인데요. 과연 승부가 또 어떻게 날지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가야 되는데 내일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선 내일 정부가 지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담 결과를 공식 공개를 하는데 이게 그 한일 통화 스와프 그거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왔었는데 그래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진정한 그 아웃풋이라고 보죠. 아무리 일본하고 미국이 무제한 그 무기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치 걸러 두치라고 정작 달러가 모자라고 급할 때 일본이 우리한테까지 달러를 빌려줘봤자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자기네 필요한 거 쓰고 남는 거 정도 주지 않겠어요? 하여튼 요즘 이 달러 가치가 완전히 그냥 그 꺾여버렸지만 또 몰라요. 러우 전쟁이 정말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뭐 푸틴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든가 아니면 유럽 어디에서 또 그 인종 간 소요 사태가 확산이 되든가 그것도 아니면 중국에서 이제 내부 불만이 너무 커져가지고 경기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시진핑 퇴진운동 일어나 그러면은 이제 이걸 또 밖으로 관심을 돌리자 이래가지고 대만을 정말로 치고 들어가든가 이런 글로벌리 악재 하나 터지면 곧바로 달러 가치는 정말 그동안 내려갔던 거 한 방에 만회하면서 더 큰 폭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일 환경부가 폐알루미늄 캔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시범사업 협약식 예정하고 있고요. 다음 내일 환경부 일정 하나 또 있는데 이게 바로 비무장지대 그 DMZ 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포럼 이걸 개최합니다. 요거 증시에서는 DMZ 평화공원 그 테마고 이번 홍수 피해 재건 이쪽이랑도 일맥상통을 하죠. 다음 내일 국립종자원이 빅데이터와 첨단 기법을 융합한 신육종 기술교육 본격화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에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예고도 없이 무단 탈퇴하는 바람에 곡물 가격이 요즘 일시 급등을 했는데 요거는 증시에서 씨앗 비료 종자 이쪽인데 사실 국내 관련주들이 이쪽이 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틀어서 스마트팜 아니면은
이제 러우 전쟁으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식량, 곡물, 바이오 연료 이렇게까지 좀 장기로 간다고 하면은 관련된 미국 종목이나 아니면 워런 버핏처럼 일본 상사주를 필수 비중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다음 산업부는 내일 바이오 경제 2.0 추진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 핵심은 바이오 플라스틱하고 바이오 연료. 다음 내일 수요일 IBM하고 중기부가 손잡고 양자 컴퓨팅 창업 생태계 협약 이걸 맺습니다. 요건 증시에서 양자 기술 관련주.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이동통신 장비하고 RF 연결 솔루션 제조사 센서뷰가 상장하는 날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테슬라 실적이 현지 시간 수요일장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때 넷플릭스도 실적 공개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